안녕하세요. 이철영입니다. 제가, 제가 은퇴한 지는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벌써 되었습니다. 내가 은퇴한 지도 진짜 한참 되어버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냥 씩씩 지나가는 세월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우리 김세희 리더님, 굉장히 목소리도 차분하고 또박또박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말투였는데, 저는, 한 24년 동안은 남쪽 지방에 살다가 나머지 30여 년은 이 수도권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 말투가 굉장히 이상해요. 그리고 저는 차분하지 않고 말을 하다 보면 흥분하기 때문에 제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해 못하는 말이 나오더라도 손 들고 질문하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세요. 그러면 알아들을 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먼저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화면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윤성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오늘 아메에 대해서 기초사업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으로 이 사업을 듣는 사람이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이나 한두 번 사업 설명 들으신 분들의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 저부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까 윤성인 의원님께서 잠시 소개했지만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구 좀 못 가서 있는 외관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어, 열심히 이제 대구에 또 유학을 와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부모님이 제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부모님의 어, 교육열이라 해야 될까요? 이게 등에 또 밀려서 10살 때 대구에 가서 공부를 했고요. 나름대로 공부는 뭐 잘한 건 아니지만 못한 것도 아니라서 적당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그 대우증권이라는 회사에 24살의 나이로 입사를 했어요. 재작년, 벌써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30년, 3년 동안 이 회사에 근무하다가, 물론 회사 이름은 자꾸 바뀌었지만 저는 한 곳에 계속 있었습니다. 30년 근무하다가 재작년 6월 달에 회사를 나와서 이 파트너들과 이렇게 함께 어, 조촐하게 파티도 했었습니다. 여기 있는 옆에 계신 분이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큰아들, 지금 우리 A7070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저랑 같이 이제 산에도 가고 운동도 한다고 지금 열심히 따라다니는 우리 큰아들, 멋있는 우리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올해 대학교, 가톨릭 대학교를 졸업해서 지금은 올 1월 달부터 취업하는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 우리 막내, 이렇게 두 아들을 둔 아주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3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지만 같은 회사였습니다. 같은 회사 저는 한 자리 계속 있었고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떤 할 수밖에 없는 푸어하우스,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엔드 파트너 백은성 리더님께서 바리스타 공부도 해봤고요. 그리고 사찰 음식 있죠. 사찰 음식도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막 칼국수라고 해서 우리 막내 아들의 친구 아빠가 이제 이런 한막 칼국수 집을 했었어요. 여기서 내가 만약 회사를 간두게 되면 어떤 이런 가게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막연한 그런 생각으로 배우성 리더가 여기서 알바를 하게 됩니다. 몇 개월, 한 3, 4개월 정도 했어요. 자, 이때 고생을 많이 해서 팔목도 아파지고 이건 정말 할 일이 진짜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생각을 많이 깨달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음식 한식 공부도 이렇게 하고 저는 나름대로 또 좀 잘 살고 싶은 마음에 부동산 투자, 그러니까 내가 조그마한 어떤 건물 하나 가지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물을 살려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목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아파트 투자도 했고요. 땅 투자도 했습니다. 그리고 펀드 투자도 했고요.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은 돈을 벌 때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별로가 아니고 큰 손실을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펀드도 요즘에 우리 존니 대표님을 통해서 펀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펀드도 투자해서 많이 돈을 벌어가지고요. 우리 막내 그 캐나다 3개월 연수까지 시킬 정도로 사실 돈도 많이 벌어봤었어요. 근데 결론은 뭐 이제 이거로서 뭐 어떤 경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궁리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렇게 만남의 축복으로 우리 스폰서님 김태조 배선 스폰서님 만나서 이 아메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컨펜션을 통해서 나눔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런 건지를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통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냐면 제가 직장 생활 한 30여 년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랑 아메이를 저희들이 아메이 다이아몬드 된 건 한 5년 7개월 정도 다이아몬드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집에서 밥하고 빨래만 했던 그 아줌마가 정말 아무것도 안 집에서 진짜 TV만 드라마만 보던 그런 아줌마였거든 배우성 리더님께서 그렇게 집에만 있던 사람이 한 5년 7개월 6년 만에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아까 진짜 농담이 아니고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연봉을 그냥 따라잡아 버리더라고. 진짜 이것도 보면 허망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메이가 정말 돈은 되는구나라는 걸 진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다음 얘기를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제 하늘을 날아 꿈을 크게 꾸고 하늘 날아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날개를 잘라버리는 너는 그쪽 날지 말고 이쪽 날아 라고 날개를 잘라버리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경쟁력은 부모의 경제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이와 경쟁이 될까요? 이 아이는 부모의 수많은 돈을 밟고 올라간다, 그죠? 여기는 낑낑없이 올라갈 수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그죠? 여러분, 정말 혹시 부모님한테 용돈을 넉넉하게, 아니,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 드려본 적이 있나요? 저는 이번에는 5만 원 줄까? 이번에는 10만 원 줄까? 이번에는 뭔 돈이 없으니까 안 주면 안 될까?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은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가 목돈으로 돌려주시더라고. 눈물 나게. 참 웃기죠. 나는 줄 때는 굉장히 그랬는데 부모님은 그걸 안 쓰시고 그걸 다시 돌려주는 걸 또 넙죽 받아오네. 또 참 거시기합니다. 네. 저만 그런 경험이 있는 거 아니시죠? 혹시 여기 계신 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아 있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이 나가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식당 자영업자들이 많이 진짜 고생도 많이 했고 많은 기업들이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폐업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요. 엄청난 빚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면 대출 받은 돈을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폐업도 제대로 못 한대요. 이렇게 보면 그래프를 보시나지만 굉장히 1년 안에 굉장히 많은 이제 자영업자들 대출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국민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3억 5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자영업자들은 한 9천만 원 정도를 대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한 4배 가까이 되는 돈을 이렇게 빚을 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그 코로나 끝물에서 이제 많은 돈을 이제 제로금리, 미국만 하도 제로금리를 계속 이어가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지금 0.25 정도 올렸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저금리로 있다가 지금 최근에 금리를 1.25까지 2까지 올렸나? 1.25까지 올렸죠. 그죠? 근데 앞으로 더 올릴 계획이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은행 대출 금리는 급락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이제 대출 많은 우리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지지난 2020년 3월부터 8월 달까지 서울 내에서 폐업하는 가게들을 점으로 그래프를 찍었거든요. 잘 한번 보세요. 급락에 살벌합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 편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 바이러스 현장이 무너져서 구조조정을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정말 열심히 다른 채바퀴도 열심히 일하는데 왜 항상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느낌일까요?
어, 어, 이분께서 당신은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이 잘못은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평생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사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세대부터 정말 열심히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가난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도 왜 3대, 4대까지 올 때까지 아직도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을까요? 네.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돈 버는 방법도 바뀌는데 그걸 한번 여기서 우리가 잘 못 따라가는 경우는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류가 수만 년 전에 이제 인류가 생겼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농사를 지으면서 땅에 정착한 시기는 한 3천여 년밖에 안 됐어요. 3천여 년 전 이전에는 이제 그 정착도 못하면서 사냥을 하고 동물과 같이 사냥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농경 사회에 때는 사실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였고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고 할까요? 그런 서민들이 이제 가난하게 부자는 아니지 먹고 살 정도는 되지만 가난하게 부자는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산업에서 1차, 2차 산업을 통해서 공장들이 이제 생기면서 그 공장들로 농민들이 그리 빨려 들어가면서 결국은 농사 짓던 농민들이 직장인과 자영업을 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 그때 돈을 버는 사람들도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에는 정보와 지식이 사회라고 해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다. 그런 시기,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회원을 많은 가진 사람들,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 우리는 지금 혹시나 절대로 부자가 되지 않는 직장인과 자영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는 사실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부자가 될 수, 물론 먹고 살 정도 될지 몰라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내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우리 현금으로 4분면으로 나눴어요. 1사분면은 직장인, 2사분면은 사업가, 그리고 3사분면은 자영업, 4사분면 투자가를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 네 가지 중에 돈을 벌고 있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절대로 없고, 이 네 가지 속에 아마도 다 들어갈 겁니다. 근데 1사분면과 3사분면은 나의 노동 시간과 돈을 받고 있는 노동 수입이라고 할 수 있고요. 2사분면과 4사분면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양동이로 물을 기르는 이런 노동 수입이라고 할 수 있고, 2사분면과 4사분면은 인쇄 수입,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어떤 시스템과 돈이 일을 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물을 깃는 이런 수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1사분과 3사분 노동 수입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9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2사분, 4사분면에 있는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5%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돈은 95% 여기에 몰려 있고요. 95%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는 5%에서 우리 아웅다웅 부자 되려고 노력하니까 힘든 거예요. 부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95%가 돈이 있는 이곳으로 이동을 해야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부자로 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워렌 버핏이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까 말했던 인쇄소 내가 잠들어 있을 때도 돈이 들어오는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건 좋죠. 근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부모 세대들은 뭔가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그 일하는 시기가 잠잘 때도 돈 벌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괜찮았을까? 인생 그래프를 한번 잠깐 보면요. 저희 아버님만 하더라도 사실은, 한 57세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부로 사셨거든요. 농사를 지셨거든요. 농사를 한 56세, 7세까지만 하셨어요. 그러다가 65세 때, 이런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님 통장에는 그 당시에 이제 아버님께서 200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은행에 1억 5천이라는 돈이 현금으로 있었어요. 그 돈도 다 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풍족하게 사셨는데 나는 부족해. 이 왜 그런가 한번 보면요. 과거에 우리 아버님 세대들은 한 25년 정도 준비해서 한 65세까지 경제 활동을 해서 한 15년, 10년에 15년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때 경제 활동할 동안에 이때 사실은 이자가, 은행 이자가 한 12%에서 한 20% 가까이 이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 굉장히 많이 돌았기 때문에, 아, 진짜 이게 그 잠잘 때도 돈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자를 받아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예였는데 요즘은 이자가 1%도 받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은 한 30년 준비해서 취업하면 다행이지만 취업을 했다 치더라도 한 50세 전에 한 20년 경영 활동하다가 은퇴를 해요. 이자는 1%밖에 안 돼. 은행에 더 적응한다고 해서 남아있는 한 100년 정도 더 이제 100세 시대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시기를 버틸 힘이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이 시기를 반드시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노후가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인쇄소득을 만들어내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좋다. 우리든 대부분들은 사실은 사사분 받지만 우리가 전업주부 여기 계신 분이 전업주부로 계시든가 아니면 자영업을 하고 있든가 직장인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생활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쇄소득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저축이나 할 수 있는 돈이라도 있나요? 저만 그런가요? 네. 한번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정말 안정적인 자산소득, 인지소득을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소득, 우리가 뭐 사업소득이 됐든 급여소득이 됐든 이 돈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소득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소득에서 이제 일부 돈을 쓰고 나머지 돈을 이제 저축을 하잖아요. 저축을 하면 여기서 어떤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저축을 계속해서 목돈이 되면 이걸로 뭐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은 그 돈을 투자를 해서 자산을 만들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소득이 되는 걸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굉장히 위험이 많아. 저축을 하는데 이 금리가 1%밖에 안 되는데 언제 자산을 목돈이 될까요? 목돈 만들었다 치자 자영업은 잘 되나요? 그리고 투자는 정말 확실하게 내가 자산을 만들 정도로 내가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나요?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출, 소비가 소멸되는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소멸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소멸되지 않고 어떤 자산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자산으로 모일 수 있다면 여러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절대 위험이 없어.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가장 잘하는 거는 지출, 소비하는 거잖아요. 소비할 줄 모르시는 분. 소비할 줄 모르시는 분 없는 것 같아. 자나깨나 태어나자마자 제가 죽을 때까지 소비하는 게 우리 일인데, 이 소비하는 게 소득이 되고 자산이 된다는 일이 있다 그러면 정말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 그래서 이런 일이, 이런 조건이라 그러면 여러분, 무자본으로 가능하대. 부업으로도 가능해. 지금 하고 있는 걸 때려쳐야 되는 게 아니고 부업으로도 가능하대요. 근데 매달 죽을 때까지 평생 연금처럼 꼬박꼬박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연금성 소득이래요. 그리고 상속도 된대요. 여행도 보내준대요. 그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2년에서 5년 집중하면 이게 해결된대. 이게 만약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지출로 통해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진짜 있지 않나. 그죠? 이게 이런 일이 암해라고 진짜 말하고 싶고 그 암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가 지출이 되고 소비가 지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가 소득이 되고 사업이 되는 이런 현명한 소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이구. 만약 우리가 그 이마트나 금마트에 가서 한 20만 원씩 구매를 해서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포인트가 한 0.1%, 물론 0.3% 주는 데도 있고 좀 더 많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개찐이기 때문에 0.1% 준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20만 원 쓰게 되면 200점 올 사이고 1년이면 2,400점이 모이게 됩니다. 물론 2,400점 가지고 이마트나 금마트 가서 뭘 사야겠죠. 뭐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메마트로 그걸 20만 원치를 만약에 바꿨다 치실 때 20만 원이면 3%의 캐시백을 줘요. 돈으로. 포인트가 아니라 돈으로 줘요. 6천 원이 들어오고요. 그 1년간 모으면은 7만 2천이라는 돈이 모입니다. 별로 큰 돈은 아니지만 뭐 똑같이 소비했는데 2,400점밖에 안 사이든 갖다가 돈이 7만 2천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최소한의 뭐라도 한번 외식할 정도는 안 되지만 그죠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새보다 너무 좋았어.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한 6명 정도 더 알려서 같이 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마트 그 마트에서는 나 포함해서 6명에서 7명이 돼서 20만 쓴다 그러면 140만 원 소비하게 되고, 내한테 쌓이는 포인트는 전혀 7명, 내가 데리고 왔는 6명과 아무 관계없이 똑같이 2,400, 1년에 2,400점 쌓이지만, 아메는 모아주거든요. 내가 데리고 간 친구들을 다 모아서 관리해주기 때문에 7명이 소비해서 140만 원 이제 하게 되고, 140만을 하면 9%의 캐시백을 준다고 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약속을 했어요. 그럼 12만 6천이라는 돈을 돌려주는데, 이 친구들한테도 다 줘야 되겠, 6천씩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6천 돌리면 3만 6천을 주면 나는 9만 원이라는 돈이 월에 들어옵니다. 그게 1년이면 108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돈이면 진짜 짭짤하잖아요, 그죠? 크게 한번 정말 이제 회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 돈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매일매일 평생 소비를 하는,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하면 살아갑니다. 우리가 평생 써야 되는 이런 생필품들이 있는데, 오늘 하루도 사실은 이 제품 중에 안 쓴 것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아마 대부분 소비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일 평생 사용하는 생필품,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면, 우리가 사실은 냉장고나 이런 에어컨이나 세탁기나 이런 거는 이 매장 뭐 삼성 대리점도 가보고 LG 대리점도 가보고 하이마트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보고 가장 적절한 곳에서 신중하게 고르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10년 정도 써야 되기 때문에. 10년 정도 써야 되고, 한 가격으로 다 따지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이 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우리 이 생필품 같은 경우에, 이 치약, 칫솔, 비누, 이 생필품 같은 경우에 떨어지면 어디서 사나요? 떨어지면 가까운 슈퍼 가서 내가 뭐 내키는 대로 손에 잡히는 데서 사잖아.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뭐 그렇게 뭐 비싼 것도 아니니까, 뭐 그렇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10년간 이 4인 가족으로 쓰는 돈이 한 50만 원 정도 쓰게 되는데, 10년을 보면 6천만 원이 돼서 어떻게 보면 가전제품보다 한 3배나 큰 돈을 쓰게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신중하지 않고 아무거나 쓰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채널은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마트에서는, 이마트, 그 마트, 이런 데서는, 할인마트 같은 데서는 저렴한 쇼핑을 하게 되고, 쿠팡에는, 여기는 진짜 뭐든지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튀김하면 다 있는 것 같아. 그 CU 가는 편의점은 내가 편리한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고, 커리는 우리가 아침에 신선한 것을 사실은 우리 하면 잘 배달해 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것을 엄선해 주는 그런 쇼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메이는 수익 창출의 기회가 있는 그런 쇼핑이다. 명품이면 명품이 당연히 하지만 그런 기회다 그런 쇼핑 채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메이는 이런 생필품들을, 비누, 치약, 칫솔, 샴푸, 화장지, 이런 생필품들을 이런 곳에 쓰던 것을 아미마트로 바꾸게 됩니다. 여기는 100% 만족 보증 제도라는 게 있어서, 내가 만약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물론 사실 브랜드 체인지하는 사실 꺼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꾸고자 하는 그 제품이 품질이 하자가 있다 그러면, 아니 뭐 내가 사는 제품이 그게 그저 그렇다 그러면 안 바꾸죠. 뭐 굳이 내가 뭐 아무거나 쓰지, 가까운 데 편리하게 쓰지, 내가 굳이 그냥 맨날 주문해야 되고 뭐 이런 거라도 왜 바꾸게 해야 될까요? 그죠? 근데 제품의 품질이 진짜 월등히 좋다 그러면 진짜 바꿀 이유가 충분히 있지 않나. 그리고 100% 만족 보증제도 한다는 말은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내가 써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제품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만족스럽지 않으면 100% 무조건 환불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나 백화점 등의 일반 판매점에서 판매점에서 아메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하는 게 아메 비즈니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제품을 아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저렴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3년을 가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30년을 가고, 좋은 친화를 가진 회사는 300년을 간다고 합니다. 이 공장은 어느 공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화학 공장이니까 이런 꿀떡이 있는 게 아주 뭐 좀 보기는 좀 민망할지 몰라도 뭐 정상적인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곳은 아메이가 있는 미시간주 에이다에 있는, 실제로 있는 아메이 본사 공장입니다. 여기서 생필품들을 다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인데, 꿀뚝이 하나 없고, 여기에는 뭐 1급수에 해당되는 호수까지 있는 친환경 기업이라는 게 여실히 보이는 그런 기업이 실제로 미시간주 에이다주의 여의도의 3분의 1 크기의 만큼 큰
이렇게 본사가 있습니다. 아메이는 1959년 리치어 디버스와 제이벤 앤델이 인간관계 기반을 둔 사업 모델을 구상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의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성공을 꿈꾸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 기회를 주겠다. 성공을 줄 수는 없죠. 성공의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알아보면 메디케이라는 그 회사가 2019년도에 우리 한국에 있다가 철수를 해버립니다. 15년 이상의 그 메디케이를 여기에 한국에 있었는가 본데 15년 동안 제품을 쓴 사람들은 갑자기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사업한 사람들은 그냥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버렸던 거죠. 그리고 또 2013년도에 에이본 코리아라는 화장품을 하는 이런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도 철수해 버렸어요. 정말 자기 영업이 안 된다고. 근데 아메이는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 가서 19년 동안 적자가 났대요. 당연히 에이본이나 메리케이 같은 회사 같으면 당연히 철수를 했겠죠. 아메이는 19년 적자 났지만 아메이를 통해 성공을 꿈꾸는 에비 단 한 명이 남아있더라도 절대로 철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철수하지 않았고 지금은 이곳에서 많은 성공자들이 나오고 지금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황입니다. 네. 아메이는 전 세계 100여 개 지역의 국가에 진출해 있고요. 한국에는 91년도에 22번째로 진출했습니다. 450여 가지 제품을 직접 생산했고 200여 가지를 OEM 방식으로 생산을 했고 100% 만족 보증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보증제도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 1,000여 명의 직원과 1,000여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가지고 있고요. 1,200가지 이상의 국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글로벌 기업이고요. 그리고 특허를 가지면 특허권을 그 특허를 발명한 그 연구원들한테 주기 때문에 연구원들도 특허 좋은 기술을 개발하기 찾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를 밤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R&D 비용으로 전 매출의 10%를 투자하는 이런 굉장히 엄청나게 큰 기업이 아메입니다. 여기 우리 창업자님이 계신데 미상공 헤이스 의장직을 한번 했고요. 아들인 이분 제이벤 앤델 회장님께서는 지금은 이제 뒤로 고문으로 계시지만 미상공 헤이스 의장을 2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메이 수장을 하신 분들이 미상공 헤이스 의장을 3번이나 했다는 거죠. 미상공 헤이스가 어떤 곳이냐면 미국의 경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개 이상 되는 어떤 기업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경제 대통령이라면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를 아무나 맡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메이를 굉장히 큰 회사, 좋은 회사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메이는 올랜드 매직이라는 농구 구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많은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조금 스피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리라이트, 그러니까 우리 제품 중에 뉴트리라이트가 있죠. 뉴트리라이트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런 국가 대표들도 이제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대표에 이제 그 제품 후원하는 건 제품을 후원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 드시면 뭐 모델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제품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다는 게 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 세계 판매 1위입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세상의 모든 여성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는 말로 아티스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프링, 정수기, 가정용 정수기 세계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옛날에 태국에 홍수가 한 달 내내 정도 막 홍수가 나서 도시가 거의 물에 잠겨 있을 때 그 물에 잠긴 홍수지면 가장 문제가 물을 통한 그 전염되는 그런 게 되게 문제잖아요. 물을 통뭐 그런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그 물이 문제잖아요. 먹는 물이. 그래서 이게 여기서 애들이 이 구중물 같은 데서 이렇게 물을 먹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 스프링 정수기가 이 오염되어 있을 것 같은 이 물을 걸러서 나오는 물을 아이들이 먹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배탈이 났으면 먹었을까요? 계속? 그래서 이 태국에서는 아메이 정수기를 공식 정수기로 결정했대요. 공식 정수기 결정했는 게 어떤 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공무원들이나 근들가 다 설치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공식 정수기로 결정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청정기, 가정, 이것도 세계 판매 1위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막 공청정도가 쏟아져 나오지만 요즘에는 우리는 아메이는 이 이게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도 이제 인정을 받았고 유럽 알레르기 재단에서 추가로 인정을 받아서 품질을 5년간 보장을 합니다. 모든 그 기간은 보장 기간이 길다면 길면 길수록 제품에 대한 그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 정전기도 많잖아요. 헤파 필터 그게 일반 머리카락이 이제 뭐 어느 정도 크기에 그걸 걸러준다면 머리카락이 이 정도라 그러면 이게 60 마이크로미터라 그러면 0.0024 마이크로미터를 걸러준다고 합니다. 이게 잘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헤파 필터라 그러면 이 정도 크기를 걸러준다 가정한다 그러면 우리 암에 있는 이 정도 크기를 걸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회사들이 나는 전봇대를 걸러줘 그러면 우리는 이쑤시개까지 걸러줘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비교가 될 수 있는 크기를 걸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회사가 있다 그러면 한국에 사용될 최적의 제재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의 샘물 단물과 한국산 주요 세탁기, 세제를 갖춰 놓고 연구한다는 그런 회사가 있다면 그 제품 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아메이가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에 세탁기가 지금 LG 트롬 세탁기이고요. 여기에 세제도 보면 비트도 있고 퍼펙트도 있고 뭐 여기 보면 일본 그 세탁 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그에 맞는 세제를 만들어낸다는 게 아메이입니다. 이 원포 제품이 있고요. 네,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오늘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메이는 음, 두 청년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생각을 했대요. 창업할 때. 자연에서 분해되지 만약에 분해되지 않는다면 몸에서도 마찬가지로 분해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치 저기 연구를 계속했대요. 근데 계속 수표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굉장히 이제 냉담한 반응을 많이 보였대.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하면서 많이 했대요. 근데 마침내 자연 분해되는 성분을 함유한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해내는 그렇게 개발해냈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도 친환경에 대해 생각지도 않는 그럴 때 친환경 회사로 설립해서 60여 년 이상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해오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운 기온이 높은 동남아 지방 일부 지방에 섬유 유연제가 굳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천연 원료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만 화학 성분을 함량을 조금만 높이면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암의 철학이 이런 화학 성분을 안 쓰는 게 철학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모든 이제 소비자들한테 사과하고 원하는 분들이 모두 100% 환불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품을 천연을 올려서 그런 화학 성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결국 지금 현재는 그런 유인제 굳어지는 현상을 해결했습니다. 지금 해결해서 잘 시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한번 약속한 걸 끝까지 지키는 그런 기업이 아메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한참 터졌을 때 중국에서는 모든 공장들을 폐쇄했죠. 근데 아메이 그 제조 공장만 특별히 허가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누트리라이트 제품이 면역력에 도움이 되고 사회의 건강을 되돌려 줄 것이며 이 위기를 뚫고 가도록 장기적으로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 아메 공장만 폐쇄시키지 않고 계속 가동할 수 있게끔 했다고 합니다. 미국 글로벌 아메에서도 일부 공장 생산을 중단시키고 손세정제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당연히 손세정제가 수요가 굉장히 많으니까 일반 기업 같으면 당연히 돈 벌기 위해서 손세정제를 만드는 게 너무나 정상적이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기업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기업의 글로벌 아미가 어떻게 했냐면 손세정제를 많이 다 만들어 가지고 그 전 제품을 병원에다 기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돈 벌기 위한 공장 생산 라인을 중단시켜버리고 돈 벌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런 이런 국가적인 이제 재난을 같이 극복하기 위해서 손세정제를 만들기 위해서 손세정제를 만드는 다음에 그 모든 제품을 병원에 기부해버린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힘듦을 갖다 이용해서 돈 벌지 않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초기에 대구가 굉장히 힘들어했잖아요. 그때도 그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다 진짜로.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돈을 벌 수도 있는 기회였지만 한국아메에서도 무료로 대구에 마스크가 있는 걸 전량으로 다 많은 양을 AB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전해주는 무료로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잠깐 한번 이제 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유통을 아까 보면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유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광고를 해야 되죠. 그 총판, 도매, 소매 시장을 거쳐서 이제 200원에 생산해서 7,000원에 이렇게 전달되는데 200짜리를 1,000원에 전달되면 이 과정에 돈이 많이 돈이 빠져나가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불만 없어요. 왜? 이 과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0원에 사는 데서 전혀 불만 없이 쓰고 있어요. 근데 아메이는 어떻게 하냐면 아메이는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을 해요. 근데 이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400원에 이제 단가를 높인 다음에 이게 700원에 할인된 가격에 이제 전달하는데 아메이도 마찬가지로 광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반 기업들은 어떤 광고나 광고를 하지 않으면 그 제품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 살게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광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총판 도매 소매시장이 있는데 우리 광고는 뭐냐면 일반 소비자들이 고정 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하겠다고 하고 총판과 도매 소매시장은 없애버려서 이 과정에 도는 이 35% 정도의 캐시백을 쌓아 모아서 이런 광고하고 이런 뭐 안을 전달하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진짜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해 주겠다. 어떤 소비자로 있든 어떤 내 주변에 이제 소개만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정말 나처럼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든 합리적인 방법으로 캐시백을 나눠주겠다. 그리고 30% DC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 만족 보전 제도를 시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수익 구조가 어떻게 합리적인 배분으로 배분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아메이는 PV와 BV가 있어요. PV는 뭐냐면 각 제품마다 부여된 고유 점수로서 어떤 자격과 보너스 수준을 결정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고요. BV는 각 제품이 부여된 점수로 보너스 금액을 결정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전과 10년 후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BV는 보너스 받는 금액을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한 금액을 주겠다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다이몬드가 뭐 연봉 1억 5천 정도 주는데 10년 뒤, 30년 뒤에 돼도 1억 5천 준다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물가 오른 만큼, 물가가 만약 10배 올랐다 그러면 10억, 15억, 15억 숫자가 이상하네. 그 정도 주는 돈을 주겠다는 거겠죠. 살펴보겠습니다. 아메이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누군가 소개를 받게 되고, 이제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스폰서라는 사람이, S라는 사람이 제품을 이제 써보고 좋아서 나한테 소개했고, 나도 써보고 좋아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소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스폰서라는 사람도 아메이를 통해서 한 20만 PB를 썼고, 나도 20만 PB를 썼고, 각 A와 B도 20만 PB를 썼다고 가정해보죠. 물론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왜 그냐면 계산상 편리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20만 PB를 썼다고 가정해보죠. 왜냐하면 20만 PB 써야지 3% 캐시백을 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폰서 그룹은 총 4명이서 써서 80만 PB가 되고 80만 PB 되면 6%를 주게 됩니다. 6%를 주면 48,000을 주는데 48,000을 이 그룹 전체에 주게 되는데 48,000을 스폰서 다 가져가게 되면 그게 피라미드가 되겠죠. 근데 아메는 그러지 않고 내 하위 너를 먼저 돈을 주고 난 다음에 내 남는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데 그럼 나는 얼마 가져가냐면 계산해 보면 이제 스폰서 가져가게 돈을 알 수가 있는데 나는 60만 PB 3명이 있어서 60만 PB가 됐고 60만 PB도 6%가 돼서 36,000을 받게 됩니다. 36,000을. 그래서 스폰서라는 사람은 48,000에서 36,000을 48,000에서 36,000을 뺀 12,000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스폰서는. 나도 마찬가지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6,000 각각 6,000을 돌려주고 36,000에서 6,000을 돌려주고 하면은 24,000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24,000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 수입에 역전이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입이 역전이 생겼어요. 스폰서가 내보다 매출도 많고, 소비자도 많고,
어떻게 보면 내보다 뭐 먼저 시작했는 섬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뭐냐면 습작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 좋다 좋다. 이 스폰서가 있어서 내 돈을 뭔가 뺏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 스폰서를 없애보겠습니다. 없앴을 때 나로부터 60만 PB가 있었고 또가 3만 6천 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각각 6천 원 하면 2만 4천 원으로서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와는 수입은 전혀 무관하고 스폰서는 나의 성공을 도와주는 그런 감사한 분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내가 써보니까 괜찮아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 사람한테 이렇게 쓰보게 할 수 있잖아요.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도 똑같이 한번 한 3% 정도 했을 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이제 라고 해서 브론즈 키트라는 이런 샘플 같은 조그만 이제 써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돌려주게 되는데 이 정도만 되더라도 14만 원 정도 되는 수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도 좀더 소비자를 더 많이 모아서 각각 6% 됐다고 가정하면 나는 15% 됐을 때 브론즈 빌드라고 해서 보너스는 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받게 됩니다. 왜 원래는 계산사고 나면 85만 원 정도 되는데 30% 업을 시켜줘요. 그래서 11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또 수익을 좀 확장하게 되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사람이 좀 더 수익, 소비자들을 확대하고 사업자도 찾아내고 같이 할 사업자도 찾아내고 그러면 15%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올 수 있게 되겠죠. 이러되면 나는 한 23%가 돼서, 또 똑같이 이제 30% 업을 받아서 월 200, 300 정도 되는 수익을 가지게 되고요. 연으로 따지면 5천만 원, 7천만 정도 되는 소득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돼서, 어떻게 보면 매달 한 15억 정도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음, 되겠습니까? SP는 한 번이고, 아까 또 말을 빠뜨리는데, 이런 2~3% 되는 것 갖다가 1년 내내 유지하게 되면 파운드 PT라고 하는데, 그렇게 유지했을 때, 월 한 200, 300에서 연 5천에서 7천 정도 소득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어, 제가 한 5분만 더 쓸게요. 진짜 오늘 잘 끝내보려고 내렸었는데 5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분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 우리가 잠깐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 나 항상 쓰는 거 아닐까? 내가 한 푼도 안 썼을 때도 내 가족이나 이 친구나 이런 내가 있었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내 1,000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더라도 한 150에서 200 정도 되는 수익을 다 나눠주면 이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내가 한 푼도 안 써도 150, 200 정도 가져갈 수 있다. 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PT가 되면 1년에 6번을 1,000마리 하게 되면 PT라 그러는데 연 3천, 4천 이렇게 상속도 되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상태에서 좀 수익을 확장하게 되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을 파운더스 PT를 만들었을 때 나는 파운더스 에메랄드로서 월 500, 700, 연 1억이나 되는 자산소득 한 30억 가까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수익을 확장하면 6명의 어떤 파운더스 PT를 하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고 돼서 월 1,000만 원 정도 하고 연 2억 원 정도를 버는 평생 매달 증가 상속이 되는 한 60억 건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PT라는 사람을 두 사람을 만들어서 사파이어라고 하고 연 4천에서 6천 정도 수익을 하고 해외여행 한번 하고 수상수도 되는 그럴 수 있고 내가 PT를 세 사람을 만들게 되면 세 사람이 5사람 만들어도 되면 6천에서 1억 해외여행까지 갈 수 있는 자격을 주고요. 그 다음에 6명을 만든다 되면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평균 1억 5천 정도 연봉을 되고 해외여행도 가고 해외여행 갈 때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진짜 우리가 누구나 다 바라고 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메를 모르는 사람 다이아몬드를 알더라고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지금 한 중간 정도밖에 없는 사실은 이 끝도 없이 가는 상황이지만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핀이기도 합니다. 아멘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생필품들을 아멘 마트로 바꾸는 그런 바꾸는 일인데 우리가 그 만약에 이마트에서 컬이라는 걸 마켓으로 바꿀 때 리스크가 뭘까요?
아침에 뭐 저녁 11시 정도 주문하더라도 아침 7시 거면 딱 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가장 리스크는 뭐냐면 혹시 제품이 나쁘면 어떡하지? 받았는데 내가 물건을 보지 못했으니까 이게 리스크밖에 없거든요. 그죠? 만약에 이것도 100% 만족 보장제도 한다 그러면 이런 리스크도 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품도 좋고 캐시백도 들어오니까 아메 제품은 너무 좋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도 되고 캐시백도 훨씬 크니까 정말 안 바꾸면 이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혹시 이런 분 없습니까? 기업이 적자가 나면 배당금도 안 주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럼 혹시 아메이도 적자가 나면 캐시백도 안 주는 거 아닐까? 혹시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은 혹시 없는지 모르겠는데 배당금은 있잖아요.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켜서 이 잉여금 일부를 기업의 기업 소유주에게 지분을 주기 때문에 이익이 나지 않으면 절대로 배당금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죠? 없는데 아메이는 뭐냐면 아메이 캐시백은 기업이 매출을 발생시킬 때 그 일부를 매출의 35% 금액을 준다는 거잖아요. 아메가 아무리 적다 나도 매출 뭐 한 푼도 안 매출이 제로야. 그러면 우리 ABO들도 한 사람도 안 팔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캐시백이 아무도 없겠지. 매출이 다만 1,000만 원이라도 매출이 났다면 거기에 35% 되는 돈을 캐시백 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아메이가 적자가 안 났든 나는 무조건 매출 35%를 받는다. 내가 매출 일으키면 무조건 35%를 캐시백 내가 받는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메이 캐시백은 무조건 받는다. 음, 네. 어, 정말 1900년도에 이런 뉴욕 가해가 이렇게 마차가 대부분이고 자동차가 한 대만 딸랑 보이는 요 시기에서 13년 뒤에는 마차는 한 대도 안 보이고 모든 자동차가 이렇게 덮어버리는 이렇게 변화가 엄청나게 빠른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은 변화가 빠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게 안 변할까, 어떻게 변할까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곳에 접목해버려요. 그리고 10년 후에 변하지 않는 게 뭐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죽을 때가 소비한다. 그래요. 아메이는 생필품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정말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 확실하죠. 그죠? 아메이는 자신이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 기회를 제공해주는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절대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생필품이고 명품 생필품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 구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천여 명의 연구원들이 불을 켜고 연구하기 때문에 제품은 쏟아져 나옵니다. 매달. 4월 달에도 5월 달에도 이렇게 6월 달에도 계속 신제품이 이렇게 나오는 걸 딱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런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개인 맞춤형 이건 이야기 길지만 이건 나중에 제품 공부를 통해서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마이랩을 통해서 어떤 영양소를 각 사람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제품도 곧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제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원수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업답게 하는 사람은 4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회원수가 우리 아메이가 회원 가입수가 110만 명 중에 이제 사업자를 하는 사람들은 한 4만 명 정도도 채 안 되거든요.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회원수는 아직도 무진장하게 늘어날 수 있다. 음. 아면은 정말 이런 제품들을 바꿔서 보고 만족스럽지 않다면 반품하면 되고 만족하면 꾸준히 쓰면 되고 내 주변 사람 알리려고 하면 알리면서 쓰면 되고 정말 나는 이걸로서 기회를 잡고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면 방법을 배우면서 미팅 나가면서 배우면서 알리면 됩니다. 제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수익은 떨어져서 뭐 한 푼도 없고 진짜 한 푼도 없거든요. 아미로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10년 전에 내가 정말 이런 가게를 하지 않고 이런 아메이를 선택함으로 해서 정말 사실은 10년 전에 우리 생태 가게를 할 뻔했거든요. 생태 가게를 만약 했으면 그 직전에 바로 몇 개월 뒤에 이 후쿠시마에 그 원두 사고 터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생태 가게를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아메이를 선택해서 지금 나의 모습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타고 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10년 후 나의 모습은 아멘을 선택하지 않았었다 그러면 이런 노숙자가 될 수도 모르는 나인데 이렇게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락하게 편안하게 있는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게 좀 멋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34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으로 사실은 자동차도 사고요. 집도 이렇게 이쁘게 가꾸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메이는 돈 부자, 시간 부자, 친구 부자로 정말 소비가 지출로 끝나지 않고 소비가 소득이 되고 사업이 되는 현명한 소비를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멋진 회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메이를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